안녕하세요. 저는 파이어족이자 영테크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병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는 지금 한 3년 정도 상담을 하면서 한 500명 넘게 제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그렇게 상담하면서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내용들, 그리고 이 부분을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더 많은 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 정도만 봐도 앞으로 자산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어떻게 내 목표를 추구해 나가야 되겠다 라는 재무적 활동을, 그 방향성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테니까 좀 시간을 들이셔서 집중해서 이 부분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가 재무적인 목표들을 추구를 해 나갈 때 제일 처음 신경 써야 되는 건 본인에 대한 평가죠. 본인의 스스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그 다음부터 뭐 이제 이 부분을 개선을 하고 내 잠재력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 잠재력을 끌어올릴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더 효율적인 활동들을 할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잠재력을 먼저 평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본인의 재무적 잠재력을 파이어족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같이 살펴볼 텐데, 일단 저도 11년 정도 증권사를 다니고 지금 은퇴를 해서 파이어족으로 살고 있죠. 파이어족은 Financially Independent Retire Early, 재무적으로 독립해서 일찍 은퇴한 사람을 말을 하는데, 일단 FI, 재무적 독립성을 달성을 하면 Retire Early, 뭐 일찍 은퇴하는 부분은 선택이죠. 뭐 본인이 더 일하고 싶으면 일을 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뭐 은퇴해서 다른 활동들을 해도 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FI만 달성하면 우리는 다른 것들은 쉬워져요. 그래서 FI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람들한테 이제 상담을 하면서 물어봐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뭐 투자, 자산, 뭐 투자를 잘했으니까 아니면 자산 규모가 얼마이기 때문에 은퇴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들부터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저축입니다. 저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한 80% 이상은 저는 차지한다고 봐요. 저축을 해야 그 다음에 투자도 되고, 그 다음에 자산이 형성돼서 그 다음에 이제 목표까지 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이런 저축 없이 투자나 자산만 가지고 은퇴를 하려고 하면 그 부분은 한 1%는 성공하는데 99%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면, 지금 뭐 파이어족 관련 영상이나 뭐 이런 소개 자료들 봐도 다 투자가 어떻게 됐고, 뭐 비트코인 잘했다, 주식을 잘했다, 부동산이 잘했다, 그래서 자산이 얼마다, 이런 것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 그 저축 없이 이런 은퇴 같은 본인의 그 큰 재무적 목표, 인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수준의 자산을 모으려면 운이 무조건 좋아야 돼요. 거기다가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다 합쳐져야 되는 문제니까 1%는 성공하고 99%는 실패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뭐 운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런 그 저축 없이 자산을 형성하는데 운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운이 아주 좋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실력까지 있어야 되고, 이 실력이 왜 필요하냐면, 제가 이제 증권사에서 있으면서 뭐 실력이 없어서 그 본인의 운을 놓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증권사에서 신용공여부라는 대출을 해주는 부서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대출을 어떻게 해주냐면, 주식을 살 수 있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려줘서 뭐 투자를 하고 나면 돈이 엄청 크게 많이 그 불어나서 성공적인 자산을 이룬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그렇다고 해도 뭔가 시장이 꺾거나 뭔가 큰 변동이 있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 잃어서 오히려 반대 매매를 당한다고 하는데, 그런 본인이 벌어놓은 자산을 다 까먹고 그냥 일부만 남기는 수준에서 다 팔아야 되는, 강제로 팔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본인이 아무리 운 좋게 그런
일들을 그런 자산을 모았다고 해도 실력이 없으면 그걸 지켜낼 수 없다는 걸 굉장히 그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운만 좋아서는 1% 정도는 성공하고 99%는 실패한다 라는 걸 굉장히 좀 체감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뭔가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재무적 목표를 달성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근데 원래 파이어족의 개념도 사실 그렇게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저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투자나 이런 건 아예 말하지도 않는 그런 방향성에서 파이어족이 생겨났는데, 어떤 거냐면 일단 제이컵 룬드 피스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이 파이어족을 창시했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샌프란시스코에서 7,000불로 살아남기, 7,000불로 살아남기 1년 동안 이렇게 이런 챌린지를 했어요. 이 챌린지를 해서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계속 블로그에다 썼으니까 지켜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1년 뒤에 7,000불로 살아남아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라고 사람들이 느끼고, 뭐 이쯤에서 활동을 접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성공하고 나서 저는 이 활동을 지속해서 은퇴까지 할 거예요 라고 목표를 세우고 또 그 계속 블로그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사람들이 계속 지켜봤는데 실제로 몇 년 뒤에 이 사람이 은퇴까지 합니다. 그래서 야, 이런 방식으로도 은퇴가 되는구나 라고 느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은퇴에 접근했는지를 보면 본인을 평가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부터 가장 먼저 설명을 드려요. 자, 일단 이 제이커브 피스커라는 사람은 물리학자예요. 그래서 본인이 몇 년 안에 은퇴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공식 이런 것도 만들었습니다. 숫자랑 칠하니까. 근데 그 공식을 이제 그대로 설명을 드려도 우리가 잘 이해도 안 되고 재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을 드려보는데, 일단 이 제이커브 피스커는 사람이 돈을 벌어들이면, 소득이 발생하면 소비가 무조건 필수적으로 발생한다라고 봤어요. 그렇죠? 맞는 얘기입니다. 소비는 무조건 발생하는데 소비하고 남은 건 다 저축이라고 봐요. 뭐 이거를 굳이 막 많은 단계로 나눌 필요 없이 뭐 집을 샀던 아니면 은행에 넣어놨던 현금으로 그냥 가지고 있던 뭐 주식을 했던 나중에 쓸 수 있는 돈은 다 저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비를 조절해 버리면 저축은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게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50%를 소비했다라고 치면 이 사람은 50%가 자동으로 저축이 되겠죠. 이렇게 10년을 일을 하면 이 사람은 20년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걸로 10년을 살았고, 이걸로 10년 살았고, 그걸로 한 번 더 살 수 있으니까 10년을 더 살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 거죠. 이 정도의 자산을 갖춘 사람은 재무적 안정성을 갖췄다고 말합니다. 자, 안정성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굳이 하고 싶지 않은 일 또는 부당한 일을 막 당하면 저는 딴 거 준비할게요 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진 사람입니다. 이게 뭐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를 갖추면 안정성이 달성됐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다시 일은 시작해야 되죠. 뭔가 10년 이내에 다른 걸 찾아서 다시 자산을 쌓아가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거를 25%로 낮춰볼게요. 그러면 75%로 자동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10년을 이걸로 10년 살았고 3번 더 살면 되니까 이렇게 10년을 일하면 이 사람은 40년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40년 살 수 있으니까 3번 더 사는 30년이 남아있는 거죠. 이 정도의 자산을 갖춘 사람은 재무적 독립성을 달성했다고 말합니다. 독립성,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자산이 줄어들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금융적 수익만 가지고도 자산이 줄어들지 않는 상태에 들어섰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독립성이 달성되는데 이거를 10%까지 낮춰볼게요. 그러면 90%가 되죠. 자, 90%가 되면 이렇게 5년만 일을 해도 50년을 살 수 있어요. 자, 50년을 살 수 있는 쓰니까 45년이 남아있죠. 이 정도의 자산을 갖춘 사람은 재무적 이렇게 그 자산을 갖춰서 은퇴한 사람이 제이커브 피스커예요. 그래서 나는 45년 남아있으니까 은퇴할게요 라고 한 사람인데, 자, 이
그 비율에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내가 얼마를 모아야 은퇴할 수 있다 이런 걸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벌어들인 거 내에서 어떻게 조절하면서 사느냐에 따라 본인의 재무적 안정성, 독립성, 은퇴 이런 부분들이 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본인을 평가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비율에 있는지 그거를 평가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증권사 다녔으니까 돈을 엄청 많이 벌고 뭐 사장님보다도 많이 버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봐도 비율이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10년을 일을 해도 11년 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평생 은퇴는 꿈꿀 수 없어요. 그냥 계속 일하면서 살아야 돼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뭐 했던 말로는 노예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냥 계속 이렇게 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속 본인을 몰아넣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비율을 어떻게 조절하는지가 중요하니까 그걸 가지고 본인을 평가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떻게 저는 좀 목표를 잡아드리냐면, 일단 10대 9 이거는 제이컴 피스커 같은 약간 도인들만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를 뭐 목표로 추구를 하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뭐 행복할 수 없는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렇게 되면 이거 달성 자체가 안 되니까. 근데 이거 25% 75 이것도 사실 그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행복해서 할 수 있는 거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게 어, 달성하기 어렵죠. 그냥 사회생활에 제약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어서 이런 것도 제가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근데 5대5 50% 이상은 저축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요거를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이 영테크 상담을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한 80% 이상이 이 부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제가 봤는데, 저도 이제 회사 다닐 때 이 정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걸 저는 알아요. 왜냐면 저도 회사 다니면서 야, 너 대기업 다니고, 저는 이제 또 대기업의 그 금융사였으니까 임금도 많이 받는데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많은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사실 이게 뭐 아끼려고 아낀 게 아니라 제 자체가 이런 그 절약하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혀 불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자동으로 이 비율이 달성된 건데, 옆에서 보기엔 좀 약간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게 쉽지 않은 거라는 걸 알아요. 뭐 얼마의 소득을 벌던. 그래서 대기업 다니는 저도 그랬었는데 일반적인 분들은 더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 상담을 하면서 아, 그렇지 않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다 이런 뭐 80% 가까운 분들이 50대 50 정도는 하는 부분이 있구나, 이걸 느끼면서 이게 좀 접근이 가능한 그 목표라는 거를 알게 됐고, 이 그 50대 50을 지키는 비율이 이렇게 80% 90% 가까이 되는 분들이 될 만큼 좀 높은 이유는, 이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 자체가 이 본인의 재무 상태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많으니까 신청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인의 재무적 잠재력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저한테 상담을 오는 게 아닌가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상이면 다 괜찮기 때문에 현금 흐름 관리는 저는 끝났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 나는 어떤 수준에 있는지, 그리고 이 50%가 좀 안 되면 어떻게 50%까지 올려볼지, 그 정도만 고민해 보시면 제가 봤을 때 이 본인의 재무적 잠재력을 그 만들어 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비 목표를 정하면 돼요. 그냥 나는 얼마를 버니까 얼마 정도만 쓰고 살 거야. 그런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 수준 내에서 살아가는 그 목표를 지켜내는 연습을 계속 하면 됩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이제 지킬 때 제일 중요한 게 나를 또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내 소비를 체크할 수 있는 부분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갖춰 놓으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막 통장을 나누고 또는 그쵸, 뭐 생활비 통장 따로 나누고 뭐 저축하는 거, 뭐 여행 가는 거 이런 거 다 나누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그걸로 실제로 실현하기가 너무 어렵고 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요. 그래서 카드를 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딱 한 장의 카드. 자, 한 장의 카드만 쓰면 좋은 게, 어떤 분들은 체크카드 쓰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체크카드는 내가
그 쓴 돈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남은 돈을 보여줘요. 나는 이번 달에 얼마 썼어는 알 수 없고 그냥 통장에 얼마 남아 있어요 라고만 계속 보내주니까 저도 이제 체크카드를 써봤더니 돈을 더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통장에 돈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계속 쓰다가 뭐 나는 얼마 안 썼겠지 생각했는데 한 달 뒤에 다시 명세서를 받아요. 그때는 한 달에 얼마 썼습니다 라고 쫙 명세서를 보내주는데 그걸 보면 내가 이렇게 많이 썼나 후회합니다. 근데 그 다음 달에 가서 또 써도 또 비슷하게 써요. 왜냐면 체크가 안 되니까. 근데 그래서 카드로 바꿨어요. 카드로 바꾸고 나니까 내가 실시간으로 얼마를 올해 이번 달에 갚아야 되는지를 계속 보내줘요. 그러면 나는 이번 달에 얼마 썼구나를 체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체크하다가 내가 목표한 수비 수준에 좀 도달했다고 치면 이제 좀 긴장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런 활동을 내가 굳이 해야 되나? 아니면 이 사람을 꼭 만나야 되나? 이 상품 꼭 사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10일에서 5일 정도만 늦게 사도 다음 달 비용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목표 소비를 지켜내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본인의 목표를 잘 지켜서 50%를 지켜내라.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카드를 두세 장, 네 장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완전 굉장히 좀 안 좋은 쪽으로 소비를 굉장히 늘려가는 방향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왜냐면 사람이 두 개까지는 그나마 괜찮아요. 두 개는 한 번에 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 얼마 썼지? 이렇게 바로 계산해서 이제 긴장할지 말지 그런 걸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 장 이상 쓰면 아인슈타인이나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와도 세 개를 한 번에 더 하는 건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할 수 없을 가능성 아주 높고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그 일이 안 됐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소비 얼마 했는지 모르고 계속 쓰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카드를 줄여서 한 장에서 두 장 정도 이내에서만 사용을 해서 본인의 소비 목표를 지켜나가라. 그러면 자동으로 이게 어디에 남아있든 저축이 되니까 그걸로 본인의 자산을 만들어낼 여력은 생겨난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50%의 목표를 정하고 그걸 지킬 수 있는 수단을 하나 마련하고 그게 가장 좋은 게 카드 하나 쓰는 거고 그 정도 선에서 본인의 재무적 가능성 이런 재무적 잠재력을 좀 조절해 보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본인의 재무적 잠재력을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재무적 잠재력, 현금 흐름 관리는 끝났으니까 요걸 가지고 어떻게 투자까지 해서 효율적으로 자산을 구성해 나갈지 그거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